안녕하십니까. 데이브 오피셜 대피셜의 김갑주입니다. 올해는 수능시험이 코로나로 인해서 12월 3일에 실시됩니다. 그리고 12월 23일경 수능 성적표가 배부될 예정입니다. 정시는 수시와 달리 수능 성적에 의해 당락이 결정됩니다. 즉 표준 점수 혹은 백분위 점수의 정량화 수치화를 통해 서열적 결과가 뚜렷합니다. 그리고 수시보다 적은 기회, 즉 가나다 3회의 응시와 이공계의 특성화대 지원 등의 기회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2021 정시 서울대 일정 및 모집 인원을 중심으로 분석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2021 서울대 정시 전형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서 접수 기간은 1월 7일 목요일부터 1월 9일 토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사범대학 교직 적성 및 인성 면접은 1월 15일 금요일에 실시되고 체육교육과 실기평가 예비 소집이 1월 15일 금요일 오후에 있습니다. 실기평가는 1월 18일 월요일부터 1월 20일 수요일까지 실시됩니다. 의대 적성 및 인성면접은 1월 16일 토요일에 진행이 되고 합격자 발표는 2월 5일 금요일 오후 6시 이후에 진행됩니다. 등록기간은 2월 8일 월요일부터 2월 10일 수요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만약 등록 미달일 경우 충원 합격자 발표가 시작됩니다. 1차 충원 합격 발표는 2월 10일 수요일 오후 8시 이후에 진행이 되고 2월 15일까지 등록을 끝내야 합니다. 2차 발표는 2월 16일 오후 2시 이후에 진행이 되고 2월 17일 수요일까지 등록을 끝내야 합니다. 3차 최종은 2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까지 통지가 되고 최종 등록 마감은 2월 19일 금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2021 서울대 정시 모집 인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 2021 정시 인원은 가군 모집으로 751명입니다. 전년에 비해 67명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정시에 신설된 학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시에서 수시 2월 인원을 제외하면 요강상 모집 인원이 없었던 치의학과가 5명, 수의예과가 6명, 지구환경과학부가 5명, 디자인에 21명, 공예과 14명 등의 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중심으로 인원이 확대됐습니다. 증가한 인원을 살펴보면은 컴퓨터공학부가 10명 확대됐고 전기정보공학부가 5명이 확대됐습니다. 화학부가 3명이 늘어났습니다. 모집 인원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올해도 경영대학으로 58명을 모집합니다. 경영대학 58명을 필두로 경제학부 50명, 인문계열이 46명, 전기정보공학부가 44명, 의예과 30명 순으로 30명 이상을 모집합니다. 나머지 학과는 수시 2월 인원을 분석하면서 모집 인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2016 정시부터 2020입니다. 2021이라고 써있는데 2020 서울대 수시 2월 인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모집 단위별, 즉 학과나 학부별 모집 인원 및 수시 인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문계열은 학과별 모집이 아니라 광역 모집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어문계열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광역 모집으로 46명을 모집을 합니다. 작년과 동일한 인원이고요. 2020 정시 때 수시에서 2월 된 인원은 1명이 되었습니다.
2019 정시에서 수시 2월된 인원이 1명이 있었고요. 2018은 2월된 인원이 없네요. 2017 정시에서는 3명, 2016 정시에서는 1명의 인원이 2월돼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학에 속한 학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치외교학부를 보겠습니다. 정치외교학부는 모집 인원이 16명이고요. 작년과 동일합니다. 2020 정시에서는 1명의 2월 인원이 발생을 했고요. 2019 정시에서는 없었고 그 이후에도 정시로 2월된 인원이 없네요. 경제학부입니다. 경제학부 50명 모집을 합니다. 작년 2020 정시 때 2월된 인원은 1명이고요. 2019 정시 때 2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7 정시 때 1명, 그리고 그전에는 2016에서는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사회학과입니다. 사회학과는 올해 모집 인원이 10명입니다. 작년과 동일한 인원이고요. 사회학과는 작년 2020 정시 때 2월 인원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전에도 없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심리학과가 올해 정시에 9명을 모집을 합니다. 역시 심리학과도 작년 정시까지 수시에서 2월된 인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리학과도 올해 모집 인원이 8명인데요. 8명인데 2020 정시에서 보면 수시 2월된 인원이 없었고 그 전에도 수시에서 2월된 인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학과인데요. 올해 모집 인원이 13명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고 2020 정시에서 수시 2월된 인원이 없었고요. 2019 정시 때 1명, 그 다음에 2018, 2017, 2016에 그전에는 2월된 인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과학대학에 속한 학과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리과학부 같은 경우 올해 모집 인원이 6명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고요. 2020 정시 때 1명의 인원이 2월 됐네요. 2019 정시 때 3명의 수시 2월 인원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2018 정시 때는 없었네요. 그 다음에 2017 정시 때는 2명의 수시 2월 인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6 정시 때는 2월 된 인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계학과는 2017 정시 때부터 정시로 모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계학과는 올해도 일단은 수시로만 모집을 합니다. 다음은 물리학 전공과 천문학 전공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리학 전공과 천문학 전공은 2016 정시 때까지는 같이 모집을 한 학과였습니다. 올해 물리학 전공은 7명을 뽑고 천문학 전공은 4명을 뽑습니다. 2020 정시에서는 물리학 전공이나 천문학 전공 모두 다 수시 2월된 인원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2019 정시 때도 역시 수시 2월된 인원이 없었습니다. 2018 정시 때는 물리학 전공에서 1명이 수시에서 2월돼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2017 정시 때 물리학 전공이 2명이 2월돼서 넘어왔습니다. 그 전에 이제 2016 정시 때는 물리학 전공과 천문학 전공이 같이 모집을 했는데 이때 2월된 인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화학부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화학부 같은 경우 올해 모집 인원이 11명입니다. 작년보다 3명이 늘어났네요. 3명이 늘어났는데 2020 정시 때 3명의 수시 2월 인원이 발생을 했고 2019 정시 때도 3명의 수시 2월 인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2018 정시 때 3명의 수시 2월 인원이 발생을 했고 2017 정시 때는 5명, 그 다음에 2016 정시 때는 4명의 수시 2월 인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생명과학부입니다. 생명과학부는 올해 모집 인원이 10명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고요. 2020 정시 때 7명 인원이 수시에서 2월대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2019 정시 때는 4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2018 정시 때는 5명이 수시에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2017 정시 때는 8명이 수시에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6 정시 때는 9명이 수시에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환경과학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구환경과학부는 올해 모집 인원이 5명입니다. 이 지구환경과학부는 작년에는 그 정시로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어요. 그래서 정시로 9명을 뽑게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9 정시 때도 모집 요강에는 없었으면 7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2018 정시 때는 2명의 인원이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7 정시에는 7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고 2016 정시 때에도 8명의 인원이 넘어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간호대학에 속한 간호대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대학은 올해 모집 인원이 10명입니다. 올해 모집 인원이 10명이고 작년과 동일합니다. 작년 2020 정시 때에는 9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네요. 그리고 2019 정시 때는 12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8 정시에서는 8명의 인원이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2017 정시 때는 18명, 상당히 많은 인원이 넘어왔었네요. 그 다음에 2016 정시 때는 14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습니다. 간호대학은 전체적으로 10명 이상의 인원이 10명에서 많게는 18명까지네요. 이렇게 넘어왔다는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이제 경영대학에 속한 경영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모집 인원이 58명이고요.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작년 정시, 2020 정시에서는 단 한 명의 인원도 수시에서 넘어오지 않았고요. 2019 정시에서 한 명의 인원이 넘어왔네요. 그 전에 보니까 없네요. 예. 그 다음에 공과대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대학에 속한 학과 첫 번째 건설환경공학부입니다. 건설환경공학부는 올해 모집 인원이 14명입니다. 14명이고 작년과 동일하고 2020 정시 때 6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고요. 2019 정시 때도 10명의 인원이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8 정시 때 3명, 그 다음에 2017 정시 때 8명, 2016 정시 때 6명의 인원이 정시로 넘어왔습니다. 다음은 기계공학부입니다. 기계공학부는 올해 29명을 뽑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고요. 2020 정시 때는 9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정시로 인원이 2월 됐고요. 그 다음에 2019 정시 때 6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8 정시 때 6명입니다. 역시 수시에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2017 정시 때는 4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군요. 그 다음에 2016 정시 때는 기계공학부와 항공우주공학이 같이 모집을 했는데 5명의 2월 인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공학과인데요. 모집 인원이 9명입니다. 9명인데 작년과 동일합니다. 항공우주공학과는 2020 정시에서 4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고요. 2019에서는 없었습니다. 2018에서는 3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7 정시에서는 3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공학부하고 같이 뽑았을 때 5명이 수시에서 넘어왔습니다. 다음은 재료공학부입니다. 재료공학부는 올해 모집 인원이 22명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고요. 2020 정시에 10명이 수시에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2019 정시에서는 9명이 넘어왔고 2018 정시에서는 5명이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2017 정시에서는 4명이, 그 다음에 2016 정시에서는 5명이 넘어왔네요. 네. 그 다음에 전기정보공학부입니다. 전기정보공학부는 44명이고요. 작년보다 5명이 늘어난 인원으로 올해 선발을 합니다. 2020 정시에서는 5명의 수시 2월 인원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9 정시 때는 6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고요. 2018 정시에서는 3명이 수시에서 넘어왔고요. 2017년도 정시에서는 13명이 수시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2016 정시 때 12명이 수시에서 넘어왔습니다. 전기정보공학부도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매년 수시로 2월대에 왔었는데 일단은 약간 감소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컴퓨터공학부입니다. 컴퓨터공학부도 올해 모집 인원이 24명이고 작년보다 10명을 더 뽑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0 정시 때는 수시에서 넘어온 인원이 한 명도 없네요. 그리고 2019 정시 때에도 없었고요. 2018 정시 때에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7 정시에는 한 명이 있었네요. 그 다음에 2016 정시 때에도 수시에서 넘어온 인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공과대학 중에서 이 수시 소신 지원이 강한 학과가 컴퓨터공학부였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 다음에 화학생물공학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화학생물공학부는 올해 뽑는 인원이 22명입니다. 22명이고 작년과 동일하고요. 2020 정시에서는 7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습니다. 2019 정시 때는 9명의 인원이 넘어왔고요. 2018 정시에서는 8명이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7 정시에는 7명이 넘어왔고요. 2016 정시 때는 5명이 넘어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과대학 중에서 건축학과를 좀 보겠습니다. 건축학과 올해 모집 인원이 10명이고요. 작년과 동일하고 2020 정시 때 넘어온 인원, 수시에서 넘어온 인원이 5명이 있었네요. 그 다음에 2019 정시 때 6명, 2018 정시 때 5명, 2017 정시 때 8명, 그 다음에 2016 정시 때 5명,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공학과입니다. 산업공학과 올해 모집 인원이 12명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고요. 2020 정시에서는 2명의 수시 2월 인원이 발생을 했고요. 2019 정시 때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8 정시 때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2017 정시 때 4명이 수시에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6 정시 때는 1명의 인원이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자원공학과입니다. 에너지자원공학과 올해 정시에는 모집 인원이 없네요. 보니까 매년 없다가 2019년 정시 때는 5명의 수시 2월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8 정시 때에도 2명 정도 수시 2월 인원이 발생을 해서 2명을 정시로 뽑았네요. 그 다음에 2017 정시 때도 4명의 수시 2월 인원이 발생을 해서 정시로 뽑았고요. 그 다음에 2016 정시 때 보니까 1명의 수시 2월 인원이 발생을 해서 1명을 정시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원자핵공학과입니다. 원자핵공학과. 올해 모집 인원이 4명이고요. 작년과 같습니다. 2020 정시에서 정시 때 수시 2월 인원이 3명이 있었네요. 그리고 2019 정시에서는 4명, 2018 정시에서는 7명, 그 다음에 2017 정시에서는 9명의 수시 2월 인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과대학에 속한 조선해양공학과를 보겠습니다. 조선해양공학과 올해 모집 인원이 11명이네요. 작년과 동일하고요. 2020 정시에서는 6명의 수시 2월 인원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9 정시에서는 7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8 정시에서는 10명이 수시에서 넘어왔고요. 2017 정시에서는 5명이 수시에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2016 정시 때는 9명이 수시에서 넘어왔습니다.
다음은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속한 학과들을 좀 보겠습니다. 농경제사회학부입니다. 농경제사회학부 올해 뽑는 인원이 12명입니다. 12명 작년과 동일하고요. 2020 정시 때 한 명이 수시에서 넘어왔고요. 2019 때는 없었고요. 2018 학년도 역시 없었고요. 2017 학년도 역시 없었네요. 2016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생산과학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뽑는 인원이 14명이고요. 작년과 동일합니다. 2020 정시 때 6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9 정시 때는 12명이 수시에서 넘어왔고요. 2018 정시 때는 5명이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7 정시 때는 13명이 넘어왔고요. 2016 정시 때는 8명이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과학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뽑는 인원이 9명이고요. 작년과 동일합니다. 2020 정시 때 8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2019 정시 때 8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8 정시 때도 역시 8명이 넘어왔고요. 2017 정시 때 7명, 그 다음에 2016 정시 때 6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식품동물생명공학부입니다. 올해 뽑는 인원이 11명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고요. 2020 정시 때는 3명이 수시에서 넘어왔고요. 2019 정시 때는 9명이 수시에서 넘어왔고, 그 다음에 2018 정시 때는 7명이 수시에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2017 정시 때는 10명이 수시에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6 정시 때는 4명이 넘어왔습니다. 다음은 응용생물공학부입니다. 응용생물공학부 올해 모집 인원이 8명이고요. 작년과 동일합니다. 2020 정시 때는 6명이 수시에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2019 정시 때는 5명이 수시에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8 정시 때는 10명이 수시에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2017 정시에서는 6명이 수시에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2016 정시에서는 3명이 수시에서 넘어왔네요. 다음은 조경시스템공학과입니다. 조경시스템공학과는 10명을 모집합니다. 작년과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2020 정시에서는 5명이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2019 정시 때는 10명이 수시에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8 정시에 때는 4명이 수시에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2017 정시 때는 9명이 수시에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6 정시 때는 5명이 넘어왔고요. 다음 바이오 시스템 소재학부입니다. 모집 인원이 10명이고요. 작년과 동일합니다. 2020 정시 때는 4명이 수시에서 넘어왔네요. 그 다음에 2019 정시 때는 4명이 수시에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2018 정시 때는 8명이나 수시에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7 정시에는 4명이 수시에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2016 정시 때는 3명이 수시에서 넘어왔습니다. 다음은 미술대학에 속하는 학과들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동양학과, 서양학과, 조소학과는 수시로만 모집을 합니다. 정시로 모집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2월 인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동양학과, 서양학과, 조소학과를 한꺼번에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0 정시 작년이네요. 동양학과 2명, 그 다음에 조소학과 1명이 수시에서 넘어왔고요. 역시 2019 정시 때에도 동양학과 2명, 조소학과 1명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됐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2018 정시 때에도 동양학과 2명, 조소학과 1명, 그 다음에 2017 정시 때에는 동양학과 1명, 그 다음에 서양학과 1명, 조소학과 1명, 수시에서 인원이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시에서 선발하는 공예학과하고 디자인을 같이 보겠습니다. 공예학과 모집 인원이 14명이고요. 디자인은 21명입니다. 작년보다 늘어난 거죠. 작년에는 공예하고 디자인이 정시 모집을 애초에 하지 않았었습니다. 2020 정시 공예학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1명이 이 수시에서 넘어왔네요. 그 다음에
2019 정시에서는 공예학과 1명, 디자인 2명이 수시에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2018 정시에서는 공예나 디자인 모두 수시 2월된 인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17 정시에서는 공예학과가 1명이 수시에서 넘어왔고요. 2016 정시 같은 경우는 5명이 수시에서 인원이 넘어왔네요. 다음은 이제 사범대학에 속한 학과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교육학과는 정시에서 모집 인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2명이 수시에서 2월돼서 2명을 정시에서 뽑았고요. 2019 정시에서는 1명이 넘어왔고요. 그 이전에는 없었네요. 그 다음에 국어교육학과를 보겠습니다. 국어교육학과 올해 모집 인원 10명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고요. 2020 정시 작년에는 1명이 수시에서 넘어왔네요. 그 다음에 2019 정시 때는 1명이 수시에서 넘어왔고요. 그 전에 2018은 수시 2월 인원이 없었고 2017도 없었고 2016 정시 때도 없었습니다. 영어교육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어교육과 모집 인원 8명인데요. 작년과 동일하고요. 작년에 수시 2월 인원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다음에 재작년 2019 정시 때도 없었네요. 2018 정시 때도 없었는데 2017도 역시 없었고 2016 정시 때 1명의 인원이 2월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분계열 쪽 인문계열 쪽 인원은 자연계열보다는 인원이 적습니다. 역시 도고교육과 이거 수시에서 주로 뽑는데 2월된 인원이 2019 정시 때 2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없네요. 그 다음에 불어교육과 올해 모집 인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2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네요. 그전에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다음에 사회교육과입니다. 사회교육과 올해 6명을 뽑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인원을 뽑는데 2020 정시 때 2월 인원이 없었고요. 2018 정시 때 2명의 수시 2월 인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역사교육과입니다. 역사교육과 올해 모집 인원이 6명입니다. 6명이고 작년과 동일하고요. 작년에 이 수시 2월 인원이 없었네요. 근데 2019 정시 때에는 1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없었네요. 그 다음에 지리교육과입니다. 올해 모집 인원 12명을 뽑습니다. 모집 인원은 작년과 같고요. 2020 정시 때 1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네요. 그 다음에 2019 정시 때는 2명이 수시에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2018 정시 때 1명이 수시에서 넘어왔고 2017 정시 때 1명이 수시에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교육과입니다. 윤리교육과 올해 뽑는 인원은 일단 모집 요강에는 없습니다. 근데 2019 정시 때 3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2018 정시 때 1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7 정시 때 1명이 수시에서 넘어왔고요. 2016 정시 때 1명이 수시에서 넘어왔습니다. 다음은 수학교육과입니다. 모집 인원이 6명이네요. 올해 작년과 동일하고요. 작년 2020 정시 때 2명의 수시 인원이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9 정시 때에는 3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고요. 2018은 없었고 2017 정시 때 3명이 수시에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6 정시 때는 1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물리교육과입니다. 물리교육과 올해 뽑는 인원이 8명입니다. 네, 작년 2020 정시 때 수시에서 넘어온 인원이 없었네요. 2019 정시 때 5명이 수시에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2018 정시 때 4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습니다. 역시 2017 정시에 5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네요. 그리고 2016 역시 2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습니다. 다음은 화학교육과인데요. 모집 인원은 8명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고
2020 정시 때 5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2019 정시는 5명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8 정시는 1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고요. 2017 정시 때는 3명, 그 다음에 2016 정시 때는 없었네요. 그 다음에 생물교육과입니다. 모집 인원이 8명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2020 정시 때는 4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9 정시 때는 7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2018 정시에서는 4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7 정시는 4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2016 정시 때는 수시에서 넘어온 인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지구과학교육과입니다. 올해 뽑는 인원이 8명인데요. 작년과 동일합니다. 2020 정시에서는 6명이 수시에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2019 정시 때는 5명, 그 다음에 2018 정시에서는 5명, 2017 정시에서도 5명, 2016 정시에서도 3명 수시에서 인원이 넘어왔습니다. 체육교육과입니다. 모집 인원이 22명입니다. 2020 정시에서는 2명이 수시에서 넘어왔고 2019에서는 6명, 2018 정시에서는 3명, 그 다음에 2017 정시에서는 8명, 그 다음에 2016 정시에서는 1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이월됐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과학대학입니다. 소비자학 전공과 아동가족학 전공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두 학과는 2016년도 같은 경우 같이 모집을 했었습니다. 소비자학 전공은 10명을 뽑고요. 아동가족학 전공은 7명을 뽑습니다. 2020 정시 때는 소비자 전공 같은 경우는 수시 이원이 없었고 아동가족학 전공이 3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습니다. 역시 아동가족학 전공이 2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고 그 다음에 2018에서는 소비자학이나 아동가족학 모두 2월 인원이 없었네요. 2017 정시 때 소비자 아동가족학 전공이 합쳐서 2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6 정시 때에는 2월된 인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식품영양학과입니다. 올해 모집 인원이 10명이고요. 작년과 동일합니다. 2020 정시 때 7명이 수시에서 넘어왔습니다. 2019 정시 때는 8명이 수시에서 넘어왔고요. 2018 정시 때는 6명이 수시에서 넘어왔고 2017 정시 때는 8명이 수시에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6 정시 때는 7명이 수시에서 넘어왔고요. 의료학과입니다. 의료학과는 올해 모집 인원이 8명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보다는 일단 2명이 줄었네요. 작년 같은 경우 1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2019 정시 때 3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습니다. 2018 정시 때 5명, 그 다음에 2017 정시 때 3명, 2016 정시 때 5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습니다. 다음은 수의과대학의 수의예과를 살펴보겠는데요. 모집 인원이 6명입니다. 작년에는 수시로만 모집을 했었는데 올해는 정시로 6명을 뽑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정시 모집을 인원이 없었는데 8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네요. 그 다음에 2019 정시 때도 4명이 수시에서 넘어왔고 2018 정시 때 역시 13명이 수시에서 넘어왔죠. 이런 현상은 아마도 이제 이 수의과가 수시로 합격한 학생들이 의대와 중복 합격한 학생들이 많았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2017 정시 때도 10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이월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6 정시 때도 역시 6명이 수시에서 넘어왔습니다. 다음은 의과대학입니다. 의과대학은 의예과, 올해 모집 인원이 30명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고요. 일단 2020 정시 때 2월 인원이 없었고요. 그 이전에도 2월된 인원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치의과대학원의 치의학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5명입니다. 역시 이과도 수시로 선발을 했었는데 올해 정시 인원을 5명을 배정을 했네요. 작년 같은 경우 2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고요. 2019 정시 때는 7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8 정시 때는 11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2017 정시 때는 7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습니다. 2016 정시 때는 3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고요. 마지막으로 자유전공학부입니다. 자유전공학부도 역시 수시로만 모집을 하는데 작년 2020 정시 때는 3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2월대에 넘어왔네요. 그 다음에 2019 정시 때는 2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왔고, 그 다음에 2018 정시 때는 4명의 인원이, 그 다음에 2017 정시 때는 3명, 2016 정시 때는 2월된 인원이 없었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 서울대 정시 모집 인원은 751명입니다. 그렇지만 그 수시 2월 인원이 반영되지 않은 인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념을 하셔야 될 거는 일단 수시 발표가 끝난 다음에 수시에서 넘어오는 인원을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고 수시로만 선발했던 학과나 학부 역시 수시에서 넘어오는 인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2020 정시 때도 보면은 175명, 작년이죠. 175명이라는 인원이 수시에서 2월된 인원이고요. 그 다음에 2019 정시 때 보면은 217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8 정시 때는 175명, 그 다음에 2017 정시 때는 234명이었고요. 2016 정시 때는 154명입니다. 뭐 최소 150명 정도의 인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역시 이제 본인이 이제 전공하고 싶은 과, 관심 있는 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현상을 분석해 보면 수시 2월 인원이 나타나는 이유는요. 이게 직윤 미선발 인원이 이제 매년 줄어들면서 이제 수시 2월 인원 역시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2월 인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점을 좀 유념해 보시고 인문계열보다는 자연계열 쪽에서 2월 되는 인원이 많이 나타나는 편입니다. 의대 선호 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자연계열의 경우 다른 대학의 의대로 빠져나가는 인원이 꽤 생깁니다. 의대에 버금가는 선호도를 보이는 뭐 치의학과마저도 작년 같은 경우 이렇게 2명의 인원이 2월 인원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의학과 역시 8명 정도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대의 파장이 서울대 수시 2월 인원의 원인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1 정시 서울대 모집 인원과 2월 인원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